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1월달이죠, 지난. 설 연휴 전에 오랜만에 코로나 끝난 기념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 기념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개인 뺐어. 시간을 내서 숙소가 시부야였는데 시부야에 있는 중고 음반 가게를 가갖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열 몇 장 구해왔는데 일본이 확실히 재즈 선진국인 게 신보도 많이 나오지만 그동안 60년대, 50년대부터 쭉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고 수입한 음반들이 중고로 나와 있는 게 특히 재즈 같은 마이너한,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마이너하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재즈 강국이니까 중고판들도 퀄리티가 좋고 놀라운 건 우리나라의 반값? 한 3분의 1값에 구해왔는데 이런 음반 클리프 조단, 피아니스트 햄튼 호우스, 빌 에반스의 후기 음악, 조 패스의 버추오소 앨범, 버디 디프랑코, 덱스터 고든, 그리고 루이스 스미스, 루 도널슨의 50년대 앨범, 스탄 게츠, 존 루이스와 사샤 디스텔의 앨범, 그리고 바리 캐슬과 셸리맨, 레이 브라운의 더 폴 위너스. 이렇게 하면 이 자켓, 종이 자켓. 이렇게 구해왔는데 일본에 여행 가실 분들은 사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일본에서 재즈 음반 파는 데 이렇게 리스트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러 디깅하러 막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뭐 신주쿠나 시부야나 몇몇 동네에 다 있는 디스크 유니온이라는 중고 음반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좋은 거는 재즈, 락, 레어 그루브 장르별로 매장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는 시부야에 있으니까 시부야 점은 좀 작던데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되는데 신주쿠 바로 옆 동네인 신주쿠에 굉장히 큰 재즈 전문 매장이 있고 또 오차노미즈라는 동네에 재즈 전문 매장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데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1시간 동안 고른 앨범들이지만 고르고 나서 보니까 1950년대 제가 좋아하는 게 50년대 60년대 재즈니까 그중에 한 5장을 갖고 뮤지션과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른 음반은 존 루이스와 사샤 디스텔의 Afternoon in Paris라는 앨범인데요. 1956년도에 녹음이 되었고 57년도에 나온 음반인데 존 루이스,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는 모던 재즈 쿼텟의 리더죠. 근데 이제 56년도에 12월에 모던 재즈 쿼텟이 프랑스로 연주 여행을 가 있었나 봐요. 그동안에 존 루이스가 프랑스의 뮤지션들이랑 모던 재즈 쿼텟의 멤버들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 사샤 디스텔이라는 이 기타리스트 유명하더라고. 뭐 기타만은 아니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작품 활동 시작해서 떴어요. 그냥 스타가 됐어. 이 56년 이 당시에는 기타리스트로서 존 루이스와 함께 앨범을 낸 거죠. 참여한 멤버들이 말씀드린 대로 모던 재즈 쿼텟의 베이스인 펄시 히스나 드럼인 코니 케이, 프랑스 뮤지션 사샤 디스텔이라고 말씀하신 기타리스트가 있고요. 제가 주목한 사람인데 19살, 그 당시 19살짜리 테너 색소포니스트 바니 윌랑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앨범을 처음에 들을 때, 이제 음원으로 해서 들을 때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약간 깨달음 같은 걸 얻었었는데 56년도 미국 재즈가 이제 막 발화해 있을 때인데 미국 뮤지션이 아니면 좀 실력이 떨어지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앨범을 듣고 나서 이 기타리스트 되게 기타 좋은데? 이 색소포니스트 굉장히 나이 있는 색소포니스트 같은데 19살 이제 한국 나이 20살 정도의 젊은 색소포니스트 이렇게 편견 없이 이들이 모여갖고 낸 앨범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놀랬고 요번에 구입하면서 집에 와서 쭉 들어봤는데 역시나 따뜻한 분위기에 존 루이스가 모던 재즈 쿼텟에서보다는 조금 더 달콤한 연주를 하고요. 이 두 명 주인공보다 19살짜리 바니 윌랑의 테너 색소폰이 아주 의젓하게 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은 이 앨범의 제목이기도 한 Afternoon in Paris라는 곡인데요. 작곡자가 존 루이스더라고요. 44년인가 작곡을 했고 56년에 이제 가서 앨범을 내면서 이 곡을 타이틀로 했는데 한 9분 30초 되는 이 곡에서는 베이시스트가 피에르
미셸로라고 프랑스 베이시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드럼은 모던 재즈 쿼텟의 초기 멤버인 케니 클락이 프랑스에 가 있었거든요. 2주를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뒤섞여서 곡마다 멤버들이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 명의 미국과 프랑스의 그 당시 뮤지션들이 편견 없이 연주해내는 이렇게 되게 유유자적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앨범이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네. 두 번째로 고른 앨범은 이게 이제 앞서 소개한 요 존 루이스의 앨범이 1956년 12월 녹음인데 4개월 후에 미국 LA에서는 기타리스트 바니 캐슬과 드러머 셸리 맨,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이 함께한 앨범이죠. The Paul Winers라는 앨범이고요. 57년 3월에 녹음됐다는데 이 앨범은 1956년도에 다운비트나 메트로놈지 같은 재즈 전문지에서 독자 투표를 하잖아요. 각 악기마다 인기 순위를 정하는데 그 중에서 다 1위를 했던 분들을 모아서 컨템포러리 사회에서 약간 기획 앨범처럼 낸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그렇게 기획 앨범으로 나왔는데 이들의 그 인터플레이가 너무나 좋아갖고 기타 트리오 앨범의 또 레전드가 된 앨범이라고 하고 이 앨범을 필두로 해서 한 10몇 년 동안 75년까지 4장의 앨범을 더 폴 위너스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계속 앨범을 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앨범인데 고른 곡은 Don't Worry About Me예요. 앨범의 중심 인물은 기타리스트인 바니 캐슬이죠. 그러니까 40년대 중반에 벌써 20대 중반에 찰리 파커와 공연을 했고 50년대 초반에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에서 기타를 쳤고 이제 50년대 중반 이 앨범이 나온 이후 즈음부터는 본인의 개인 앨범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면서 줄리 런던 같은 여가수와 함께 또 앨범을 내고 해서 아주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기 시작하는 바니 캐슬의 되게 따뜻한 연주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고른 앨범은 스탄 게츠 The Soft Swing이라는 앨범인데요. 57년 12월 녹음인데 피아니스트가 모스 앨리슨, 베이스가 에디슨 파머, 드럼의 제리 시걸. 앨범 제목과 같이 굉장히 부드럽게 스윙하는 아주 편안한 곡들인데 꼭 정말 그 앨범 제목 같아 연주들이. 이 앨범이 되게 주목받는 이유는 피아니스트 모스 앨리슨과 함께한 유일한 앨범인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모스 앨리슨이 누구지 하고 했더니 50년대 중반에 음악을 시작한 피아니스트인데요. 재즈로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는 락이나 블루스 뮤지션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뮤지션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이 50년대 중반에 이 스탄 게츠와 같이 하거나 뭐 주트 심스나 알콘 이런 분들과 함께 피아니스트로 참여했던 앨범을 들어보면은 피아노 되게 깔끔하게 잘 치는 피아니스트구나, 재즈 피아니스트구나 하는데 요 57년 당시에 본인 개인 앨범을 내는 걸 보면 장르로서의 블루스 같은 맛이 굉장히 많아요. 보컬도 해요, 자기가 자신의 앨범에서. 그래서 향후 많은 뮤지션들, 락 뮤지션들이나 블루스 뮤지션들, 많은 후배들이 이분의 음악을 리메이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피아니스트인데 이 모스 앨리슨은 스탄 게츠와 함께한 이 앨범, 둘이 한 유일한 앨범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앨범이라고 해서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부드러워요. 네. 네 번째는 이 앨범인데요. 클라리넷 연주자 버디 디프랑코 쿼텟의 이너 멜로우 무드라는 앨범이고 이 앨범은 1955년 앨범이에요. 그랜 밀러 밴드. 이게 55년인데 60년대 중반부터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의 이제 음악 감독이 돼서 한 10년. 버디 디프랑코 이분은 그런 분이죠. 23년생인가 그런데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20대 초반에 끝물을 탔죠. 그러니까 스윙 시대, 빅밴드에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잖아요. 비밥의 시대. 모던 재즈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55년 정도 되면 자신의 밴드를 계속 이제 소규모 편성의 밴드를 유지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의 앨범이죠. 예. 클라리넷이 색스폰보다 더 초기의 재즈의 메인 악기 그렇죠. 중 하나였었잖아요. 스윙 시대도 보면은 베니 굿맨 대표적으로 있고. 근데 비밥 들어서면서 클라리넷이
색소폰에 밀려서 쫓겨났어. 왠지 옛날 악기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예, 근데 이분은 살아남았고 평생을 클라리넷 연주를 하시다가 2010년대 90몇 세로 돌아가신 때까지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시죠. 이 당시 이제 50년대 중반에는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의 음반사인 노그레인이나 버브를 통해서 요 비슷한 앨범들을 많이 내고 이 앨범의 제목대로 이 멜로우한 클라리넷. 제 와이프한테 이 곡을 들려줬는데 왠지 무슨 악기인지도 잘 모르면서 굉장히 되게 예쁘게 연주한다 해서 되게 반응을 나타내는 흔치 않은 악기 연주자라고. 근데 이것도 아까 저 스탄 게츠랑 똑같이 이 제목이 음악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앨범이 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앨범은 아니고 그냥 원 오브 댐인데 버디 디프랑코의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이 Everything Happens to Me거든요. 좋아하는 노래.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 약속을 잡으면 너는 비가 온다는데 돈을 걸어도 좋아. 그리고 내가 파티를 열라고 하면은 위층 사람이 내려와서 불평을 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난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맨날 감기 걸리고 기차를 놓치고 나쁜 일들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어나는지. 당신을 만나서 이런 징크스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대답은 또 노야.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하는 그런 건데 버디 디프랑코의 클라리넷은 이 노래의 화자를 되게 위로하는 듯한 그러니까 다른 챗 베이커가 노래하는 Everything Happens to Me는 그냥 슬프기만 하고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재즈라는 장르가 가지는 매력이 같은 곡을 다르게 변주하는 것도 있지만 정서마저도 이렇게 바꾸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죠. 예, 해석을 해놨는데 버디 디프랑코의 해석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이 57년에 뉴욕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그 전에 50년대 20대 초중반을 버디 디프랑코와 함께 했었거든요. 3, 4년을 같이 연주를 하는데 이 곡에서 소니 클락은 별 큰 역할은 없지만 20대 초반에 소니 클락을 데리고 이 버디 디프랑코가 가르치면서 그 밑에서 배우고 소니 클락이 컸구나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또 정이 가는 앨범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고른 5번째는 덱스터 고든의 앨범인데요. 일러스트가 재밌죠. Daddy plays the horn. Daddy plays the horn. 아빠는 혼을 불어. 덱스터 고든의 1955년도 앨범이고요. 고른 곡도 타이틀곡인 Daddy plays the horn이라는 곡인데 전에 이제 덱스터 고든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1961년에 덱스터 고든의 부활, 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50년대에 덱스터 고든은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수감과 재활을 반복하는 음악 인생에서는 암흑기였는데 그 중간인 55년도 앨범이에요. 이때부터 마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제정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젊은 덱스터 고든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데 암흑기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음악이 우울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앨범을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점은 이 덱스터 고든이라는 뮤지션의 성향하고도 맞는데 약물 중독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기는 한데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되게 낙관적이고 케니 드루의 중간에 피아노 솔로도 굉장히 나긋나긋 아주 깔끔한 솔로를 들을 수 있고 이 덱스터 고든의 연주가 안 좋은 시기여서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음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은 덱스터 고든을 들을 수 있다는 매력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가서 긁어 와야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긁어 모아온 곡이 유튜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음악 듣기 너무너무 좋은 맞습니다. 시절이에요. 아주 잘 들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5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